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염색체 이상 질환 중에서 염색체 구조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로서 아빠와 엄마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상동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동 염색체 44개와 여자인 경우 X 성염색체가 2개인 XX, 남자인 경우는 Y 성염색체와 X 성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XY로 되어 있죠. 상동 염색체는 쌍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대립 유전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세포 분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염색체의 수적 이상뿐만 아니라 구조적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 생기면 유전 인자의 변화를 초래하여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따라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임신이 안 되거나 유산, 사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선천성 기형이 될 확률이 높죠. 염색체 구조적인 이상은 실제 기능이랑 외부적인 형태가 정상인 경우, 가벼운 기형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각한 기형이랑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개의 염색체 안에 300개에서 27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자에 결함이 생기고 결국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기형이나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염색체 질환은 수적 이상과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데 앞서 두 강의에서는 염색체 수적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염색체 구조적인 이상으로 오는 기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염색체는 색이 있는 덩어리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모인 것으로 핵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염색체는 염색질로 구성되며 염기성 색소에 잘 염색되고 사람의 DNA를 펼치면 2m 정도로 매우 길죠. 이를 핵이란 공간에 보관하기 위해 DNA 염색사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실타래에 실을 감듯 2바퀴 정도 감아 돌아가며 모양을 만들죠. 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엉축된 뉴클레오솜이 홀 모양으로 감기고 엉축되어 길이는 1/1000로 추측된 염색체 구조가 되죠. 염색체는 염색질과 동원체, 텔로미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질은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로 분류하는데요. 진정 염색질은 생체에서 생명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가진 염색질을 말합니다. 감기세포의 진정 염색질은 대부분의 엉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유사 분열이나 감소 분열 시 엉축되어 관찰되죠. 반면 이질 염색질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없거나 거의 없는 염색질을 말합니다. 진정 염색질보다 더 엉축된 형태로 염색이 더 진하게 염색이 되죠. 동원체는 염색체의 1차 협착 부위로 자매 분체가 서로 접히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세포 분열 중기에 방추 사이 미세 섬유가 부착되는 부위이죠. 따라서 세포 분열 후기에 딸 세포가 정확하게 분리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텔로미어는 맥클린토크가 발견하고 밀러에 의해 정의되었는데요. 이는 성형 염색체의 두 말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염색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유지와 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에서는 매우 일정한 염기서열 15,000에서 2만 염기쌍이 직렬로 반복되는 부분을 텔로미어라 하죠.
예를 들면 운동화끈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끈 끝에 있는 보호캡처럼 염색체를 보호하기 위한 염색체 끝부분을 텔로미어라 합니다.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끝부분 중 50에서 200개가 탈락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텔로미어라는 말단 부위는 세포 분열과 노화에 관련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마다 그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며 일정한 횟수가 지나면 세포 분열은 멈추게 됩니다. 염색체 구조상의 이상은 염색체가 감소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의 구조적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데요. 염색체의 절단된 부위가 새롭게 재배열될 때 제대로 되지 않아 잘못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 주기의 어떤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염색체 수적 이상보다는 빈도가 낮게 발생합니다. 원인은 세포 분열을 할 때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방사선, 약물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구조적 이상이 발생합니다. 구조적 이상에는 염색체 일부분이 상실되는 결실, 일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는 여기, 염색체 일부분이 중복되는 중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일부분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아닌 같은 염색체나 다른 염색체에 서로 교환되는 전자라는 이상이 있죠. 그 외에 드물게는 등환 염색체, 한 염색체, 삽입, 표지 염색체 등이 있습니다. 결실 이상은 염색체 일부가 손실된 것으로 염색체 불균형을 초래하고 염색체의 말단이나 중간에서 일어나죠. 중복 이상은 염색체 일부분이 중복되는 것으로 결실과 마찬가지로 감소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 도중에 발생합니다. 여기 이상은 단일 염색체의 두 지점에서 절단이 생기고 절단된 부위가 180도 회전하여 재배열되는 경우에 발생하죠. 그리고 전자 이상은 다른 두 개의 염색체 사이에 염색체 일부분이 교환되어 붙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상호전자와 노보소니안 전자가 있습니다. 상호전자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 염색체에서 서로 절단된 부위가 상호 교환하여 이루어지며 유전자 소실이 없죠. 하지만 노보소니안 전자란 염색체들 중에서 단환이 소실되면서 두 개의 장환으로 이루어진 전자된 염색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색체가 45개로서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불균형 생식체를 낳을 가능성이 높죠. 즉 21번 염색체와 관련된 노보소니안 전자 보인자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끝으로 모자이시즘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정상인 염색체를 가진 세포와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한 개체에 같이 있는 경우를 모자이시즘이라 합니다. 원인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된 후 수정란이 유사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절단이나 비분리 현상이 발생할 때 생기게 되죠. 모자이시즘으로 인한 영향이랑 기형은 매우 다양하며 비분리되는 시점, 염색체 구성 비율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염색체 구조적 기형을 알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염색체는 단완부와 장완부로 되어 있는데 단완부는 P로, 장완부는 Q로 표시합니다. 백경은 처음에 총 염색체 개수를 표기하고 성염색체, 염색체 구조적 변형순으로 표기하죠. 첫 번째 예시로 보면은 염색체가 47개, 성염색체는 XY, 남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있는 다운 증후군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염색체 숫자는 46개,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이고 5번 염색체
단원의 13번 밴드에서 결실이 일어난 남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제시는 염색체 47개를 가진 여성으로서 X 염색체의 하나는 정상이고 다른 한 개는 단한 21.1V와 정한 27V에서 절단이 일어나고 연결되어 환 모양의 염색체를 갖는 여성을 뜻합니다. 염색체 질환의 90%는 수적 이상이고 나머지가 구조적인 이상 질환으로서 염색체의 절단 후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재조합의 결과로 나타나죠. 염색체 구조적 이상은 대부분은 염색체 결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실이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염색체 일부분이 상실되는 것으로 염색체 말단과 중앙부에서 주로 일어나며 이는 방사선 조사나 약품 및 유해 환경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죠. 염색체 일부분의 결실이 일어나면 그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를 상실하면서 염색체 부위와 양에 따라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실이 많은 경우는 유전자 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신장애 및 선천성 기형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손실된 것으로 염색체 불균형을 초래하고 감수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 도중에 발생하며 4번 염색체와 5번 염색체에서 잘 일어납니다. 결실로 인한 염색체 구조적 기형은 울프 허시 호른 증후군과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그리고 미세 결실 증후군이 있죠. 먼저 울프 허시 호른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울프 허시 호른 증후군은 1965년에 울프와 허시 호른이 4번 염색체의 단원에 결실이 있는 경우 안면기형과 정신지체와 심한 발달장애를 가진 질환이 생긴다고 발표했죠. 원인은 4번 염색체 단원의 결실로 약 80%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고 20%는 보인자인 부모에게 유전되어 발생하는데요. 이 질환은 9만 명당 1명 정도로 태어나며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작은 머리증, 두 눈 멍거리증, 크고 넓은 뾰족한 코, 심장기형과 근육 긴장 저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질환을 가진 아이 3분의 1 정도는 생후 1년 이내에 심장기형과 감염으로 사망하고 길게는 10년 정도 생존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질환은 5번 염색체 단원의 부분적 결실로 인해 생기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 부르죠. 다르게는 묘성 증후군 또는 5번 염색체 단원 결실 증후군이라 합니다. 원인은 90% 정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만 나머지는 보인자인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발생하죠. 발생 빈도는 2만 명에서 5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는데요. 남녀 비율은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3대 4로 여아가 약간 많습니다. 특징적 증상으로는 작은 머리증, 외사시, 두 눈 멍거리증, 처진기, 근육 긴장 저하, 심장기형 등이 있죠. 그리고 심각한 호흡 질환과 심한 정신지체로 IQ가 20 이하입니다. 고양이 울음이 나는 이유는 성대가 있는 후두에 결함이 있어 생기는데요. 하지만 이 울음은 영아기 후반에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고양이 울음을 한다면 이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야 하겠죠. 고양이 울음 증후군을 가진 경우 대부분은 성인까지 생존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결실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미세결실 증후군은 일명 인접유전자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염색체의 한 개 또는 두 개의 작은 밴드 소실에 의하여 인접한 수십 개의 유전자가 결실되는 여러 질환을 통틀어 미세결실 증후군이라 합니다. 이 질환은 통상적인 염색체 검사로는 진단이 되지 않고 형광동소교자법과
고해상도 분염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질환은 스미스 매그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프레드 윌리 증후군, 망막모세포종, 디조지 증후군, 와거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디조지 증후군은 미세결실 증후군 중에서 가장 많으며 2,000명에서 4,0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며 염색체 22번의 결실이 있습니다. 입천장, 심장, 얼굴 증후군이라 하며 구개열, 선천적으로 짧은 입천장과 작은 턱, 행동장애와 학습장애, 그리고 심장기형과 시력 및 청력장애를 동반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프레드 윌리 증후군은 15분 염색체 장환의 결실로 인한 염색체 이상 질환인데요. 10,000명에서 15,0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며 작은 키와 작은 손과 발, 운동장애와 정신지체, 비만과 과도한 식욕, 생식선 기능 저하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강박성 식사 습관으로 비만이 심해져 당뇨병 등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스 증후군은 1961년 윌리엄스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항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10,000명 중 1명 빈도로 매우 드문 희귀 질환인데요. 7번 염색체 장환의 결실로 생기며 여기에 혈관의 탄력성과 강도에 강조되는 엘라스틴 단백질 유전자와 인지 능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없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형적인 특징으로 넓은 이마, 큰 입과 두꺼운 입술, 납작한 코, 솜톱의 형성 부전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기형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동반하고 IQ는 2에서 105로 다양하지만 평균 58 정도이죠. 성장, 발달 지연, 학습 지진 등을 동반하지만 성격이 매우 사교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을 가진 아이는 뇌에서 실내만 하고 타인을 경계하는 뇌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뢰하고 사랑해 많이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죠. 오늘은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염색체 구조적 이상도 부모의 잘못보다는 염색체의 세포 분열 과정에 돌발적인 사고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은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움을 줘야겠죠.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과 마음은 많지만 정작 실행을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죠. 대대로 우리 사회는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 도와주는 태도나 배려하는 마음이 서툴지요. 따라서 장애나 기형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지원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